마산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을 꾸리기로 한 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최근 부도 처리됐습니다. 도내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에 경상남도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등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던 통영안전공단 상권이 조선소가 재가동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이례적인 한파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경남도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한파는 12월 3일부터 풀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구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2일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18위 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이 최근 부도 처리됐습니다.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다 썼지만 이를 막지 못한 건데요. 이 기업은 창원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을 꾸리기로 한 건설사 중 하나인데요. 지역 건설업의 위기 속 경상남도에서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부지입니다. 총 사업비만 6,300억 원, 부지 약 70만 제곱미터, 마산 회원구청을 비롯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 14개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이곳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의 출자사 중 하나였던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최근 도래한 22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서입니다. 이 건설사의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출자 비율은 3% 선, 5개 출자사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창원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주주 협약에 따라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에 지금 기업 회생 절차 이제 밟을 거고요. 그래서 기업 회생이 되면은 저희가 같이 그대로 가는 거고, 저희가 남은 건설 출자자들이 지분대로 해가지고 인수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 자체에는 크게 지장이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지역 건설업의 줄도산 위기입니다. 동원건설산업의 협력업체만 70여 곳에 이르는데 최근 자재값 폭증에 금융위기까지 더해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도가 마련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책,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좀 정액을 지킬 계획이고요. 또 경남도는 한국은행뿐 아니라 경남은행과 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건설업 지원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부울경특별연합 추진특별위원회가 경상남도에 도민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에 관한 견해를 거듭 밝혔습니다. 11월 3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연 박 지사는 도민 의견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연합은 규약 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민주당과 도민 의견서는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부산과 함께 공직자들의 통합 추진단을 만들 것이라며 이후에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고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11월 29일 있었던 경남 청년센터 폐지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습니다. 박 지사는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중복, 비효율성 문제로 경남 청년센터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별 분산으로 우주항공성 효과가 나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천 설립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우주산업은 대전, 전남과 함께 삼각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영안전공단 상권은 한때 세계 6위 조선소였던 성동조선과 몰락과 함께 쇠퇴의 길을 걸었는데요. 새 주인을 찾은 조선소가 재가동되고 LNG 발전소 건설도 시작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는 현장,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영안전공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상옥 씨는 지난 2018년 성동조선의 법정 관리로 근로자들이 지역을 떠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손님이 끊기면서 가게 월세도 내지 못했고 그렇게 장사를 접었던 이 씨가 다시 가게 문을 연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조선소가 정상화되고 LNG 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가게가 계속 비어 있었는데 이 동네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가게는 계속 비어 있고 가게가 비어놨기에는 월세만 내고 있기에는 좀 그래서 다시 문을 열었어요. 조선소가 멈추며 황폐화됐던 상권도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가게들은 성동조선이 재가동하면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식당에는 손님이 늘고 유령도시를 방불케 했던 거리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실이 넘쳐나던 원룸가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보증금 없이 기존보다 절반이나 저렴한 월세에도 70%를 보였던 공실률은 지금은 10%까지 줄었고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성동조선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발전소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강 MNT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확장을 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근로자분들이 확실히 좀 많이 유입이 되신 것 같아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성동조선이 무너지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던 통영안전공단 상권. 조선업 포항에 추가 인력 유입까지 예정되면서 얼어붙었던 상권에도 모처럼 활기가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이례적인 한파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아침부터 두꺼운 외투 챙기느라 다들 분주하셨을 텐데요. 따뜻하다는 경남도 한파 경보가 내려지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한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방기상청 박수연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0일 오전 경남 18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건가요? 네, 30일 아침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30일 아침 기온은 29일보다 15도에서 2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진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를 기록하며 강한 바람과 함께 체감 온도도 더욱 낮은 날씨 보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아무래도 바로 언제까지 추울까 하는 점일 텐데요. 경남의 한파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12월 2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가 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낮은 기온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후 3일부터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겠으나 아침 기온은 기압계 영향에 따라 평년보다 낮거나 높은 날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첫 한파인데요. 올겨울 더 추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 기온 전망으로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지방기상청 박수현 예보관과 함께 경남 지역 한파 소식 확인해봤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주유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류 제품 수송이 지연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가 동나는 주유소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29일 16시 기준 전국 21개 주유소의 휘발유 또는 경유가 모두 동일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중심으로 비상 수송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고요. 또한 오피넷을 통해 재고가 없는 주유소를 안내합니다. 품절된 주유소의 경우 지도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4대 정유사 차량 중 80%가량이 화물연대 조합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당초 예상했던 기름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홍 시장과 후보 시절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인 A씨 등 3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홍 시장은 6일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11월 2일 홍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자택,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23일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편 자서전 허위 내용 기록과 관련한 사안은 허위 사실 공표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1월 30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이 김부영 창녕군수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경쟁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행정사 A씨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한 뒤 그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전 도의원과 한 기자와 공모해 선거구민 20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해 불법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1월 23일 선거인 매수 관련자 4명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30일 김 군수를 비롯해 기부행위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당시 거창군수 신분이던 구 군수가 거창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이용해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죄송하다며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김해 해반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은 문 닫은 금속가공 공장에서 나온 폐수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해반천 수질을 검사한 결과 상류에서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는 독성물질 시안이 검출됐습니다. 오염원을 배출한 것으로 지목된 이 업체는 이미 폐업했지만 물고기 폐사 하루 전인 11월 18일 오후 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척 폐수가 하수구를 통해 해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김해시는 파악했습니다. 이 업체 하수구에서 채취한 폐수에서는 시안이 배출 기준보다 320배 많이 나왔으며 김해시는 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김해 중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남 시내버스 이용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가 11월 29일 마산 YMCA에서 열렸습니다. 마산 YMCA와 YWCA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창원과 거제, 양산 등 8개 시군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남도민들은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면서도 과속, 난폭 운행과 급출발, 급정거 등에 대한 불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창원 시민들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공영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57.2% 나와 정책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창원 중공영제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버스 노동자가 말하는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11월 30일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21개 분야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천받은 6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최충경 민주평화통일 경남지역회의 부의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